다음에 1921년에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합니다. 자금, 임정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박찬익 선생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야, 돈. 그 돈을 모은 사람이 이 남파 박찬익 선생님이에요. 외무부 외사국장이라는 명함을 이제 받아가지고 누구랑 같이 가시냐 하면 신규식 선생님, 박찬익 선생님, 같이 누구를 만나냐? 순원의 그 호법정부 있죠. 호법정부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느냐 하면 같이 혁명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순원이 만든 호법정부에다가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그 요청을 하러 이제 갑니다. 갈 때 박찬익 선생님을 데리고 가요. 그 승인을 받고 공식 외교 관계를 설립을 해가지고 임정 광동 주재 대표로 누가 남느냐? 신규식 선생님은 다시 임정으로 가서 활동을 하시고, 이 박찬익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외교관으로 여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순원이 돈을 다 대주면서 있게 돼요.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요 순원이 만든 학교에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유학을 주선해주고, 그러면서 이때 이범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비도 다 무료로 대줄 수 있도록 이런 교섭을 다 박찬익 선생님이 하세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떻게 돼? 이 순원의 호법정부 밑에 있던 군인이 그 쿠데타를 이렇게 배신을 해가지고 순원이나 장개석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막 가게 되면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 신규식 선생님이 여기에 너무 많은 걸 걸고 있었고 병이 들려가지고 1922년에 서거하시거든요. 중국 내부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안 된 걸 깨달으면서 다시 군사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또 하세요. 이 만주로 가봤더니 독립군 단체가 한 40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통일, 이분 또 평생 외친 게 통일이에요. 우리 그 만주 지역이 옛날부터 우리랑 같은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대종교 계열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이름이 부여적 통일회의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통일회의를 하시면서 신민부를 여기서 창립하게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우리 외우는 그 신민부를 창립하게 돼서 여기에서 외교부, 대중 전임위원회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딱 이 삼시협정이 또 일어나죠. 우리 또 이거 독립운동 하니까 계속 삼시협정 나오죠. 중국하고 조선총독부가 만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그 항목이에요. 이 협정안 그 문을 보면 다 뭐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조선 사람은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남파 박찬익 선생님한테 또 편지가 오죠. 남파 자네가 와줘야 되겠네. 또 이래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처음에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이런데 어떻게 일본을 항의를 하는 그 조선 사람을 중국 사람이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냐. 우리가 같이 한국 독립군들이랑 독립운동을 해야 될 판에 그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내고 또 안 되니까 이시영을 이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시영을 찾아가서 이시영 선생은 원세계 위안스카이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터잡을 때도 원세계의 도움을 좀 받았듯이 이시영을 찾아가서 원세계한테 압박을 이제 막 주는 거예요. 이거 도와달라고. 근데 이 사람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 신규식 선생의 동지였던 공패성을 찾아갑니다. 이 공패성은 손문의 오른팔. 공패성은 장장님, 이 만주 군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사이니까 공패성에게 여만저만하다. 그래서 이 장장님이 요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계속 교섭을 벌이는 이런 활동들을 그냥 남파 이 박찬익 선생님은 그냥 막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이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런 일대로 진척을 하면서 뭘 만드시냐면 귀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귀일당을 누구랑 만들어? 윤세복 선생하고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윤세복 선생님이니까 대종교죠. 대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뭐 청산리 전투에 간도 참변에 막 자유시 참변에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신안촌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추스리는 그런 과정들을 행하신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 한중 합작 군사회의라는 거를 계획을 하세요. 양우일이라는 중국 사람, 그 다음에 공패성이라는 중국 사람, 그리고 김자진, 그 다음에 박찬익, 이 4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가 같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에 대항하자라는 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거의 다 발표만 하면 돼. 발표하고 같이 일본군을 무찌르는 그런 작전을 하면 되는데 그 일보 직전에 일본의 그 밀정에 의해 가지고 발각이 돼요. 이게 무산이 되고 여기에 일제들이 쳐들어오면서 공패성이나 양울 이런 사람 잡혀가고 다행히 김좌진 이런 분들은 안 잡혀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저까지 찾아가요. 박찬익 선생이. 이제 1929년에 한국 독립당을 창설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이러니까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1927년 이 이후로 군대가 그 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자꾸 파벌이 일어나고 나중에 1930년에 어떻게 돼요? 김좌진 장군이 공산당 그 당원에 의해서 암살당하잖아요. 우리는 독립운동 하러 왔는데 서로 이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 우와 자가 같이 합치는 운동을 이렇게 막 펼치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이 국내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27년에 이거 신간회 만들어지고 또 그래가지고 잘 되나 했더니 1928년에 코민테른, 러시아의 코민테른에서 뭐 12월 태제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이게 해체가 돼가지고 막 어려움이 막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박찬익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구 선생님이 북한의 김일성 만나러 가잖아요. 그거 결사 반대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1929년에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창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30년에 중국 국민당 여기서 국제부 선정과에 근무하면서 한국 독립당 남경 지부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과부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진과부가 누구냐면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을 받은 이 천치매이의 조카야, 조카. 장개석이 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당 정부의 핵심적인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박찬익 선생님이 꾸준히 이제 하시게 됩니다. 1932년에 만주국이 성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던 그 많은 우리 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도 거의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뭐죠? 의열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가 상해 홍콩 공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김구 선생님 현상금이 이제 팍 뛰면서 김구 선생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피신처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박찬익 선생이에요. 바로 이 진과부 있죠. 남경에서 같이 생활하고 했던 이 진과부랑 박찬익 선생님이랑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과부가 또 누구랑 절친이냐? 저보성. 저보성이라는 사람이 절강성의 그 유지잖아요. 대부호였어요. 그래서 이 저보성이 그 집을 내줘가지고 왜 그 뒤로 이렇게 강으로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 박찬익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933년에 드디어 장개석과 김구 선생님의 회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장개석은 수억의 중국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25살에 조선 청년이 해냈다 이래가지고 누가 했대? 임시정부 김구가 했대요. 그래서 김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회담. 그래서 회담장에 누가 갔느냐? 김구 선생님의 입이 되어준 사람이 남파 박찬익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하고 박찬익하고 장개석하고 진과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넷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박찬익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김구 선생님밖에 모르잖아요. 통역만 해주러 간 게 아니고 다리 놓아주고 어디서 만날 거냐 뭐 물밑 작업 하신 분이 박찬익 선생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 지원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장개석이 먼저 제안하죠. 낙양군관학교에 독립군 양성하는데 조선 사람들을 입학시키겠소.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바라던 그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 군이 만주에 있었는데, 이제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주에서 북경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양군관학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장개석이 나중에는 국민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일본하고의 그 유화책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래 못 있게 돼요. 그래서 중국군에 들어가서 장교 활동을 하면서 5년 후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배웠던 사람, 여기에서 배웠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서 큰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즈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김원봉이 이거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만들어서 김원봉은 김원봉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항상 돈이 제일 급선무고 돈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자금을 받는 그것도 박찬익 선생님이 하고, 이 돈을 운반하고 하는 것도 이제 박찬익 선생님이 먼저 받아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32년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상해에서 피신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나오다 보니까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가 일본군에 의해서 털리게 돼요. 털리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장부들이나 이런 게 다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폭로가 되면서 누구누구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일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일제가 이간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항주 사건이라 그래서 장개석한테 받은 돈을 누가 빼돌렸대더라, 이런 소문을 내는 사건이, 그래서 신문에 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가족들을 이제 이쪽으로 가까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또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른 거야. 저 봐라, 이거 장개석한테 돈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배불린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실상은 그 초가집 하나에다가 그냥 겨우 살게끔 해줬는데, 그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아들이 야위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리가 온 게 너에게 욕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만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만났을 때 벌써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인,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큰아들 내외 다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고, 그 셋째 아들 영준이만 남고, 아버지 곁에 남고 다시 또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또 배 타고 가는데 밀정은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이제 어머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랬는데 10년 후에 다시 만나거든요. 나중에 해방이 되기 전에 44년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배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박찬익 선생님이 한 일이 얼마야. 온갖 데 가서 마적당까지 따라가서 돈 그거 다 해가지고 주고, 장개석까지 해가지고 이 돈 갖다 줬더니 1년도 안 돼서 소문 듣고 나를 의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갖고 백범 계열을 이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이별하면서 이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헛소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소주, 항주 이런 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행지로도 절경이 엄청 있는 데잖아요. 여기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시 읊고 이제 이러고 여기서 한 2, 3년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호한민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마련해 줬다 그랬거든. 요양할 수 있게. 호한민을 또 찾아봤더니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더라고요. 임시정부를 도와줬다라 그래가지고 박찬익 선생님 책에 나오는 중국 사람들 다 검색해보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야, 중국에. 임시정부에 처음에 상해였다가 1932년에 윤봉길 의거 있고 항저우로 갔다가 난징 갔다가 우한 갔다가 창사, 광저우, 류저우 요쯤에서 이제 다시 화해해요. 한 3년 동안 소주에서 혼자 그냥 이제 유유자적하고 있다가 누가 찾아오면 조소왕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충칭이야, 충칭.
여기 충칭에 가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중경 지역이 뭐냐면 배를 타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가족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배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가 산이 꼭대기여가지고 여기를 올라가야 돼. 수백 개의 계단. 그거를 걸어가거나 나이 든 사람 못 걸어가면 이거 사람 2명이서 지고 가는 거 있죠.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절벽이 만나서 요 사이사이에 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마지막에 그 임시정부 청사 있잖아요. 거기도 화장실이 따로 없었더만. 그래가지고 통에다가 이렇게 변 보고 치우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또 뭐예요? 분지 지역이고 양쯔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항상 그리고 아열대 기후였어. 그래갖고 이 안개, 그래갖고 폐병 이런 거 다 걸려가지고 그 김구 선생님의 아들, 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충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김원봉 지난주 김원봉 할 때 봤듯이 한국국민당,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한국국민당은 김구, 그 다음에 재건한국독립당은 조소왕,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은 이청천, 현익철, 유동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7개 당이 합치려고 그랬는데 떨어져 나가서 5개 당끼리 서로 합치려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요 3당이 합치려고 했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운환이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총을 쏘죠. 총을 4발을 쏘아요. 그래서 김구 맞춰. 이청천, 현익철, 유동열에게 4발의 총을 빵빵빵 쏩니다. 그래가지고 현익철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리고 김구는 다들 죽겠군. 이래가지고 병원에 4시간 동안 내버려뒀는데, 내버려둬. 그래갖고, 다 전보를 쳐. 김구 사망. 4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다시 살려. 이래가지고 장개석이 막 돈 보내고 의사 보내고 이래가지고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총알이 박힌 채로. 그래서 김구선은 살았어. 이청천은 손에 총 맞고 또 유동열은 배에 총 맞고 그런데 다 살아나셨고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광락원 선생님이 이제 이 김구가 수술 막 하고 이래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머니,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얼마나 일을 잘못했으면 조선 사람 총에 너가 맞느냐. 그러면서 일본 놈 총에 맞아가서 죽은 사람보다 너 한국 놈 총에 맞고 살아있는 너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어머니가 중요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아녀자들이 비단옷 해와가지고 또 혼나고 어디 비단옷을 해오냐 다시 돈으로 물러와라 이래가지고 또 혼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정말 강락원 어머니 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시영하고 이동영이 남파 선생님을 찾아와요. 박찬일 선생님을. 자네밖에 없네. 사실 있을 때는 몰라 고마움을. 그래서 3년 동안 중국과 교섭이 안 되면서 박찬일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이시영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하고 만나게 해요. 그래서 임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복귀하자마자 하신 일은 뭐다? 이분은 항상 통일. 그래서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에 노력을 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하고 김원봉하고 단결하겠습니다 하고 동포들에게 알림하는 선언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또 깨져. 그래가지고 민족주의 계열끼리만 다시 또 뭉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광복군을 성립을 하시게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국 땅 안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파 박찬익 선생이 계속 이 중국 사람들 정치인들을 만나서는 이게 교섭이 돼요. 그런데 실무를 하고 있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국광복군 국외행동준수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광복군은 중국 군대의 지휘권을 내준다 이거야. 내가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 주한미군이랑 비슷하네. 내가 전시 작전권을 중국이 다 가진다. 그리고 중국군의 명령에 따른다. 그리고 독립이 되더라도 조선 땅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처음에는 명령을 우리 중국군의 명령을 받는다. 이거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있었어. 김원봉의 그 의용대 있잖아요. 조선 의용대 절반이 연안으로 가버리잖아요. 내가 이거 후방일 하려고 이거 의용대 해? 그래갖고 싸우러 공산군 쪽으로 가버리면서 이때 너무 충격받은 거야. 장개석 이쪽에서. 김원봉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던데 120명이 절로 가버리고 김원봉은 10명만 데리고 이제 충칭으로 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 봐라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엄청 욕을 얻어먹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 중국에서 군대를 만들 수가 없고 조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1943년에 이 남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요. 김구 선생님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가서 요 군사위원회에 찾아가가지고 나 여권 좀 내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여권 왜요? 그랬더니 나 미국에 갈란다. 미국에 군사협조를 할란다. 여기 중국 니네들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요새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니까 미국 군대의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저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는데 미국으로 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거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폐지시키는 것도 남파 선생님이, 박찬익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구 선생님과 박찬익 선생님, 이 한국 독립군 만들기 전에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라 그래가지고 먼저 군대를 만드는데 요분 어디서 본 분이죠? 김구 선생님의 큰아들 김인, 나중에 충칭에서 죽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박찬익 선생님의 아들, 셋째 아들 박영준. 그래서 이렇게 청년 군대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라 그래서 드디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뜻있는 일인데 여기에 초난, 삼척, 가, 망진. 이게 뭐예요? 초나라가 세 개의 집만 남았어도 진나라를 끝내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였고요. 여기 뭐냐면 종경, 단민, 환, 고토. 뭐냐면 단군의 자손은 끝내 고국에 돌아가고 말겠다. 이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의 자손? 단군의 자손.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내가. 그리고는 1943년에 이 원래 박찬익 선생님이 이렇게 통통하셨어. 근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박찬익 선생님과 예관 신규식의 동생 신거식 선생님이고요. 두 분의 자제죠. 이분의 아들, 이분의 딸 신순호와 박영준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줄에는 김구 선생님이라고 그 혼지에는 써 있는데 안 계셔서 조소왕 선생님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예쁘죠. 잘생기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이잖아요. 이분의 어머니는 또 오건혜 선생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도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임시정부에서 이분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할 정도로 독립운동가들 걷어먹인, 그리고 요리 솜씨가 또 그렇게 좋았대요. 그 없는 식자재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하시고 잘 돌보셨다고 합니다. 일본 군대에 차출이 되었던 우리 조선 청년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여기 임시정부에 오잖아요. 이 감격, 그때 대표적인 장준하, 김준엽. 장준하 선생은 또 박정희 정권에 또 이렇게 희생되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있었는데 이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병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전에는 미군과 교섭을 해도 미군이 시큰둥했는데 요 젊은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미군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미합작 군사행동을 해서 OSS 훈련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때 1945년에 주화 대표단,
만들어요. 이제 환국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책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해방이 됐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해방이 된 그 중국의 땅을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가잖아요. 근데 보면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를 그냥 중국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중국말 잘 못하는 조선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놈도 일본 놈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서 피해가 엄청 막심한 거예요. 막 살해도 일어나고 이 약탈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화 대표단이 있어서 단장 역할을 하면서 임시정부 요원들도 환국을 시켜야 되는데 비행기가 필요하잖아. 그 비행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배로 임시정부 가족들이라든지 또 우익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든지 만주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공산권에 그거 하지 않았던 사람은 소련 군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는데 얼마를 이분이 해? 6억에서 9억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야? 박찬익 선생님이에요.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 김구 선생님을 포함해서 15명인가? 먼저 1차, 그 다음에 2차 김원봉이 12월 초에 이제 한 2주인가 1주 후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거를 다 준비해주는 안살림을 뒤에서 맡아주신 분이 이 박찬익 선생님이고, 이분들이 돌아갈 때 조촐한 환송식을 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유지자 사경성,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딱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찬익 선생님한테 펜이 왔어. 박찬익 선생님 뭐라고 쓰냐? 발양 배달 정신. 이 민족주의자인 거죠. 배달 정신을 이제 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다 보내고 나서 여기에서 400만 제중동포를 보호하고 구제하고 그런 활동을 해요. 그리고 10만 명에 달하는 이 조선 청년들이 군대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광복군으로 다시 편성시키는 그 활동을 남아서 또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 하시면서 또 1946년에 만주 상황이 엄청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 왜냐하면 소련군이 들어오고 중공군이 들어오고 또 이 국민당 정부군도 있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좌우 합작 이런 게 막 분열이 되면서 학살들이 막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를 급 방문을 해서 이때서야 헤어졌던 10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돼요. 만났더니 이미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 둘,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일자 무식, 공부 하나도 못해가지고 일자 무식에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948년에 이 봉천 지역이 함락을 당해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2,000명 정도 우익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마터면 이 소련군한테 잡혀서 다 숙청당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미군 그 비행기를 조달을 해가지고 2,000명을 탈출시킵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와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김일성 공산주의를 어떻게 믿느냐. 몰라서 저 순진해서 김구 선생님 순진해서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내가 남북 연석회의를 반대하러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때 1945년 이후로 그 탈장이 일어나가지고 탈장 수술을 2번이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이제 야윌대로 야위인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해요. 근데 도착했는데 그래서 경교장을 갔는데 5시간 전에 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북한 갔다가 와서 병문안을 와요. 병문안을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퇴임하시라고. 그리고 너무 지금 북한을 만날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리를 들러리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믿을 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내부를 지금 추스려야 된다. 이승만을 만나서 내부를 추스리는 일을 먼저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되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시게 되죠. 나중에. 그러다가 1949년에 박찬익 선생님도 이제 서거를 하시게 돼요. 서거하시면서 이제 자식들을 불러 모아요. 머리맡에 아들 셋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평생을 너희들 공부 하나도 못 시키고 온갖 고통을 다 겪게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오히려 우리 백성이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든 것 같다 이러면서 이때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부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종교에서 대종교장으로 치러요. 윤세복 선생님이 조사를 읽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박찬익 선생님이 국내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대종교를 찾아와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윤세복 선생님, 그 앞에 김교원 선생님, 서일 선생님이 써놓은 책을 출간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책 출간을 하고 대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400만 원을 내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자식들하고 손자들은 거지같이 하고 다녔는데 그걸 내면서 절대 내가 이 돈 줬다고 하지 마라 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시고 나는 무덤은 그냥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망우리에다가 백성들이 있는 망우리에다가 그냥 다시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셔서 망우리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쓰러졌는데 5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2014년에 다시 되었고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가면 어록비가 있는데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사람은 내 개인의 사리사욕에 하면 안 된다라는 어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박찬익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 고통, 그리고 이 가족들과의 그런 아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어려움들을 다 겪고 돌아가시면서 그 한스러움이 있잖아요.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구나 하는 그 아쉬움을 남기고 가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통일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또 이분의 활동을 보면서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분이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국민당 정부, 이후로 대만, 중국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박찬익 선생님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홍콩과의 관계, 대만과의 관계 이런 외교적인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가 박찬익 선생님이라는 분을 꼭 알아야지 우리의 미래를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